안녕하세요. 원장 정기준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수익 많이 나셨나요? 어떻게? 지수 분위기는 좋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코스닥도 나쁘진 않았지만 실제로 섹터별이나 아니면은 테마별로 동향들을 보게 되면 등락이 심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은 지수만 계속 지켜보고 있으면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내고 있을 거다 생각이 들 수 있는 시장이죠. 주식시장은 파지티브 썸이 가능한 시장이다. 선물시장 같은 경우는 누군가는 꼭 손해보는 투자자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매수 계약이 있어야지 매도 계약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그런 건데, 그렇지만은 주식시장은 달라요. 주식시장은 누구나 손해보는 사람 없이 계속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파지티브 썸 가능한 시장이다. 그런데 실제로 지금 시장을 뜯어보게 되면은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은 투자자들이 현재 수익을 못 내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그거죠. 많은 투자자들이 수익을 못 내고 있다. 물론 일반 주식도 있고 여러 가지 상품형 주식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지난번에도 인버스 관련돼서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어쨌거나 ETF와 관련돼서 개인 투자자들이 실제로 뭔가 좀 효율적인 투자는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어떤 우리가 앞뒤 동전을 맞추는 게임 하듯이 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 것 같고, 어떤 모멘텀에만, 단기 모멘텀에만 이끌려서 베팅을 하는 흐름도 있는 것 같고요. 종목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종목도 사실상 지금 보시면은 아주 짧은 이슈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수급들을 이끌며 왔다 갔다 하는 동향이 많아요. 정치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관련된 종목들, 바이오 관련돼서도 일부 종목들 백신에 치우쳤다가 치료제에 치우쳤다가 그 다음에 컨택트, 언택트 관련돼서도 확진자 수가 많이 나올 때는 언택트 관련된 종목들 움직였다가 또 백신 소식이 나오면 컨택트 관련된 종목들이 또 움직이고, 이런 일회적인 재료들 계속 당장 다음날 다음주 어떻게 될지 모르는 뉴스들, 당장 나오는 소식들에만 이끌려서 매매를 따라다니다 보면은 고점 매수, 손절매, 이런 경우가 계속 개인 투자자들한테 나타나고 있거든요. 현재 그런 동향이 너무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까는 실질적으로 개인 투자자들 눈이 느리는 거죠. 실제 시장이 돌아가는 흐름들에 비해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좋은 성과를 내고 있지 못하다고 보여져요. 코스피 차트는 보실 텐데, 코스피 차트 흐름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오늘 신고가죠. 다시 장중에 2781선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2770선. 제가 생각해서 판단을 해보면 코스피 지수는 더 그런 것 같아요. 코스피 지수가 개인 투자자들의 수익과 손실을 대변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러면 최근에 코스닥 시장은 대변을 하고 있을까? 사실은 대변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최근 들어서 최근의 랠리장에서는 반영을 못하고 있어요. 이 구간들은 개인 투자자들을 대변하는 구간이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올해 개인 투자자들의 경향을 대변하는 게 코스닥 지수였다가 조정을 보였었죠. 10월 조정을 거치고 그 이후에 나타나는 동향에서는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상
차별되고 있다.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 몇 개가 지수를 이끈 것도 있고요. 그래서 계속 강조드려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실제로 우리 랠리 때, 코스닥 랠리 때 올해 그때 기억을 못 버리고 계속 투자를 하시면은 수익이 안 난다는 거예요. 잘. 그렇지만 이 기억을 잊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많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삼성전자라는 참신한 아이템을 가지고 주식시장에 올해 많이 참여하게 돼요. 주식을 나의 아이들에게 주식을 물려줘야지, 이런 생각들, 이런 캠페인식의 내용도 많이 있었고요. 삼성전자가 중심이 된 그런 장기 투자 종목들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었죠. 그러면서 신규로 시장에 유입된 투자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는 카카오며 네이버며 삼성 SDI, LG화학 이런 종목들 잘 올랐거든요. 근데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산다고 했던 삼성전자는 안 올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 수익률들 올라가는 코스닥 테마주들 많아지고 여기에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투자자들이. 거기에 눈을 돌리다 보니까 재미가 쏠쏠했었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랠리 시장에서 실제로 뭐 주변에서 수익 많이 난다, 돈 진짜 많이 벌었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불과 계속 수익이 괜찮다가 7월 이후 지금까지 오히려 랠리 때 벌었던 거 다 까먹고 손실 보고 있는 투자자가 지금은 더 많은 실상이에요.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참 좋은 취지에서 주식시장에 들어와서 투자 관점에서, 그런데 이게 수익률에 대해서, 인간이기 때문에 수익률에 대해서 욕심을 갖게 된 건 당연하죠. 투기적으로 변해버린 거죠. 마약과 같아요, 그 부분이. 그러니까 올해 랠리 때 개인 투자자들이 수익을 냈던 이 구간에, 7월까지의 이 구간에 마약과 같이 중독이 돼 버린 투자자가 많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투자 전략 통해서 9월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이 바뀐다는 말씀, 포트폴리오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 투자 형태 바꿔야 된다는 얘기들, 시장이 완벽하게 달라진 상태에서도 지금까지도 그때 랠리에서 수익 났던 거를 잊지 못하고 그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 깨지는 거예요. 앞으로도 시장이 좋을 거고요. 제가 봤을 때는 내후년까지도 시장은 좋습니다. 굴곡은 있겠지만,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또 코스닥 랠리도 펼쳐질 겁니다. 그렇게 개인 투자자들이 응원하는 종목들이 랠리를 펼치는 구간은 또 나와요. 근데 당장 지금은 아니었다는 거죠. 그때 이후에. 그러면 그 흐름들 맞게 가져야지 된다. 그거를 못하는 거죠.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 어떤 색깔로 가야지 수익이 더 나는 장세인데, 무조건 하던 방식만 고집해서 가다 보니까 이런 지금 사상 최고치를 코스피가 경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익을 못 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지수는, 코스피 지수는 계속 더 갈 거라고 봐요. 한 차례 조정받는다 그랬죠? 언제쯤 조정을 받을까? 미국의 경기부양책 통과되고 나면, 협상 통과되고 나면 그때 한번 조정이 올 겁니다. 그때만 좀 조심하면 될 거고, 자, 그거와 관련돼서는 좀 환율도 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어쩌면 이번 주에 협상이 난항을 겪는다는 소식 때문에 환율이 조금 올랐을 거예요. 자, 제가 왜 환율 말씀을 드리는지는 지금까지 투자 전략들 한 번씩 시간 내서 하루에 한 2시간 내면은 몇 달 쭉 보실 수 있거든요. 아마도 환율이 협상 타결 임박한 순간에 한번 쭉 내릴 겁니다. 내릴 수 있어요. 어느 정도 선에서 방어되겠죠. 그 다음에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미국의 부양책입니다. 부양책 협상이 타결되고 나면 환율이 1100원 유로 한 번은 올라올 거예요. 그 상황에서 외국인의 단기성 투자 자금이 주식시장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조정을 받을 거예요. 한 차례. 한방 쭉 미국 부양책 통과되기 직전 정도에 한번 쭉 뻗었다가 그대로 한번 조정이 올 겁니다. 아마도 다음 주 주말 정도, 그러니까 지금 금요일날 방송 녹화하거든요. 금요일날 방송 녹화예요. 자, 다음 주 주말 정도에 아마 조정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 밖에 그렇게 시장에 보여지는 악재가 많지는 않아요. 이미 다 드러났던 악재들 이상은 지금은 없어요. 다 알고 있는 악재들. 오히려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겠죠. 거기다가 당장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이유도 마찬가지고 각국 정부들은 추가 부양책에 대해서 당장은 생각할 겁니다. 시장의 돈은 계속 풀려야지 되는데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또 계속 가지고 있어요. 한국은 수출 중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서 반영을 안 하기도 어려울 것 같아요. 시장의 랠리는 조정을 받겠지만 이어질 것이다. 중요하죠. 그래서 지금 제가 이런저런 것들 생각을 해보고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지금 접근을 한다면 어느 정도 수준 종목들의 수익률, 기대 수익률에 만족하고 그리고 또 안정적인 것도 가져갈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종목들, 섹터들, 업종 쫙 한번 봤어요. 그러다가 게임주가 좀 생각이 들어왔습니다. 왜 게임주? 게임주가 장사가 잘 돼요. 게임 회사들이 장사가 나쁘진 않는데 국내 대표적인 게임주 좀 볼 텐데 뭐 넷마블이며 NC소프트며 이런 회사들이 있죠. NC소프트를 한번 보시겠는데요. NC소프트를 보시면은 올해 2조 3천억 원이 넘는 매출, 40%의 매출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고 영업이익은 70%. 자, NC소프트의 실적 성장이 가파르죠. 게임주는 정통적으로 PER이 높은 편입니다. 왜냐하면 수익 성장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가치 대비해서 현재 주가를 따졌을 때 왜냐하면 수익 성장이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을 계속 보아오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당연히 미래 가치를 높게 매기겠죠. 그러니까는 기조적으로 PER이 높게 형성이 되어 왔었던 거죠. 그런데 올해 워낙 바이오도 강했고 다른 성장성을 얘기할 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서 고PER, 언택트, 바이오 어마어마한 PER로 올라가다 보니까
포털드 게임주에 돈이 들어갈 만한 게 없었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성장가치 대비해서 저평가된 상태입니다. 백신이 공급돼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 상태에서 바이오주들의 성장성이 게임주 쪽으로, 그러니까 언택트 종목들의 성장성이 게임주 쪽으로, 어떻게 보면 뭐 게임주도 언택트 관련주로도 보여질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모멘텀이 그쪽에서 확 강했던 건 아닌 것 같고,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은 시장의 성장성을 쫓아가는 수급이 게임주로 좀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러면은 우리 개인 투자자들 여러분의 어느 정도 기대 수익을 만족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안정적이면서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업종이다. 그래서 오늘은 들고 나왔습니다. 게임주를요. NC소프트하고 넷마블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 넷마블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갖는 건 단기적으로 세븐나이츠2라는 게임에 대해서 모멘텀이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세적으로 봤을 때 단기 이슈들 때문에 이런 그림을 만들었지만은 실제적으로 주가 추세는 업그레이드가 업상향되고 있는 것 같고요. 추세 상승 속도를 조금 높이면서 지난 고점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한 19만원 정도의 1차 목표를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만하지 않을까 판단이 들어서 넷마블을 오늘 좀 추천주로 가지고 나왔고요. 어쨌거나 다음 주 중반 이후부터는 조금 또 조정에 대해서 조심을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차피 거쳐야 되는 게 조정인 거고, 조정이 나타난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고 오히려 이후에 더 가파르게도 갈 수가 있고요. 그런 점들 감안하면서 한 주 잘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도 저는 투자 전략 2회에 데일리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내일 시장 텔레파시죠? 네. 그 컨텐츠도 잘 챙겨서 봐주시고요. 저는 또 월요일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